일본 여행만 수십 번 간 제가 무조건 추천하는 일본 여행지가 있습니다. 바로 키타큐슈! 도쿄처럼 복잡하지도 않고 시골처럼 심심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은 적당히 없고 즐길 거리는 가득한 도시. 여기 일본인 여자친구가 살고 있어서 제가 키타큐슈만 20번 넘게 왔거든요. 1박 2만원에 무제한 식사 호텔부터 현지인의 맛집은 물론 감성 낭낭한 여행지까지 이거 아무한테나 안 알려주는 건데 제가 총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항공권. 키타큐슈는 진에어 직항 비행기가 있는데요. 할인 이벤트 때 티켓을 구매하면 10만원 내외로 왕복 항공권을 긁을 수 있을 정도로 저렴할 때가 많고 1시간 반 정도 날아가면 키타큐슈 공항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후쿠오카 공항에 비하면 사람이 없어서 입국 심사도 금방 끝나서 아주 좋고 한국어 잘하시는 안내원분들도 많아서 일본이 처음이어도 헤매실 일은 없을 겁니다. 공항에 있는 티켓 판매기에서 710엔을 내고 버스 티켓을 끊고 공항 바로 밖에 있는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약 40분 정도 달려가면 키타큐슈의 중심도시 고쿠라역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키타큐슈에 여러 번 오면서 이곳저곳 숙소에 머물렀었는데 제가 머물렀던 숙소가 어땠는지 한번 리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기 러브호텔로 잡았는데 여기가 다른 호텔에 비해 가격이 싸더라고요. 참고로 이게 예약할 때마다 호텔들이 가격이 다 달라요. 뭔가 이벤트가 있거나 그러면 비싸지고 그러다 보니까 싼 숙소만을 이렇게 찾아서 다녔거든요. 짜잔. 우와, 엄청 고급지죠? 뭐야, 세탁기도 있어? 방도 있고. 왜 여기 기생충이야? 왜 여기 계단이? 비즈니스 호텔보다 러브 호텔이 훨씬 넓게 돼 있고 쾌적하게 지내기 좋긴 해요. 이번 주가 뭔가 이벤트가 있는지 다른 비즈니스 호텔이나 이런 데가 1박에 막 10만원이 다 넘더라고요. 여기는 오늘 1박에 8만원입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주말인데. 그래서 여기로 예약했고 굉장히 만족스럽네. 러브 호텔답게 뭔가 이런 코스튬 같은 것도 렌탈이 가능합니다. 음료도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다는 거. 그러면은 제가 지금까지 키타큐슈로 오면서 묵었던 숙소 같은 것들을 좀 추천해드리고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먼저 제가 가장 많이 묵었던 호텔, 고쿠라역 바로 앞에 있는 킨테서 호텔입니다. 가격이 항상 저렴한 편이고 방도 깔끔한 비즈니스 호텔 느낌이에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간단한 카레와 음료를 무료로 먹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다음은 도요코인 고쿠라이키 키타쿠치. 신축이라 방이 굉장히 깔끔하고 바다뷰가 좋아서 풍경만 봐도 힐링되는 호텔입니다. 조식 뷔페도 괜찮은 편이라 깔끔한 숙소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어반플레이스인 고쿠라. 가격은 정말 저렴한데 방이 굉장히 작습니다. 잠만 자는 가성비 숙소 찾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호텔입니다. 다음은 호텔 123 고쿠라. 조금 오래된 느낌은 있지만 방이 넓은 편이고 조식 뷔페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적당히 넓은 숙소 찾는 분들에게 괜찮은 곳입니다. 근데 제가 혼자 오는 분들이나 커플, 가족분들이 오셔도 모두 만족할 만한 숙소를 하나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진짜 충격받았던 미친 호텔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고쿠라 릴리프 아넥스 호텔입니다. 이 호텔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로비에 있는 카레, 우동, 빵, 음료수를 24시간 내내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밥 무제한, 카레 무제한, 펩시, 레몬, 메론, 소다, 커피까지 아주 나이스하죠? 우동도 이렇게 먹을 수 있어요. 냉동 우동 팩이 이렇게 있고 이걸 그대로 여기 이렇게 담가서 풀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우동 육수 이렇게 있고 뿌려 먹을 미역이나 이런 것들도 다 있거든. 이렇게 편의점에서 반찬거리만 사오면은 우동과 카레랑 함께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 카레는 일본 카레의 진한 맛이 느껴져서 맛있고 잔뜩 먹을 수 있어서 좋고 다음날 조식도 빵과 카레 우동과 커피와 음료수까지 아침 든든히 먹고 여행 갈 수 있어서 좋고 여행 갔다 오고 밤에 출출할 때 야식도 챙겨 먹을 수 있고 24시간 식사만 즐기셔도 충분히 뽕 뽑는 엄청난 가성비가 너무 좋아요. 여기는 이렇게 만화책도 무제한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어로 된 책밖에 없다. 그리고 객실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지하와 1층에는 넷카페처럼 되어 있는 도미토리 방들이 있고 2층부터는 더블룸 트윈룸 같은 호텔 객실로 되어 있는데 특히 넷카페처럼 되어 있는 것이 가성비 최고입니다. 1박에 2만원이면 먹을 수 있거든요. 방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컴퓨터가 있고 여기가 침실입니다. 개인실처럼 보이지만 위에가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 떠들면 안 되는 시스템. 이렇게 돼 있는 느낌입니다. 이 정도도 나쁘지 않지 않나요? 여기에 식사 무제한, 음료 무제한. 이것만 해도 대박이잖아요. 컴퓨터도 자유롭게 쓸 수 있고 일본 애니메이션 같은 것도 그냥 막 볼 수도 있고 샤워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일본 바디소프, 샴푸 다 있고요. 가운은 무료로 받을 수 있는데 타올이랑 이런 것들은 다 유료로 바뀌었네. 원래 이런 것도 다 그냥 줬었는데 칫솔
치약이랑 바디타올은 이렇게 무제한으로 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는 자전거도 렌탈할 수 있어요. 짱이죠? 또 다른 유형의 숙소가 있는데요. 여기는 좀 더 저렴합니다. 대신에 침대가 없어요. 여기는 PC방에서 잔다 생각하고 이렇게 누워서 자면 뭐 만족스럽습니다. 이게 최대네. 발받침 의자도 따로 있어가지고 뭐 불편한 거 없이 이렇게 발 뻗고 잘 수 있다. 여기가 인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금요일이나 주말은 완전 풀방이란 말이에요. 운이 없으면은 이런 방을 배정받을 수 있다. 여기서 자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지. 제가 그래도 PC방 경력이 꽤 되기 때문에 피파 온라인 때 이벤트 받겠다고 하루 종일 컴퓨터 틀어놨던 그때를 기억하시나요? 전 그 세대이기 때문에 PC방에서 자는 거 아주 익숙하죠. 3, 4, 5, 6층은 이제 더블룸, 트윈룸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층 붙어있는 객실은 다른 비즈니스 호텔에 비해 엄청나게 넓어요. 4인 가족이 와도 충분히 넓게 쓸 수 있어 좋습니다. 대신에 객실은 가격대가 있는 편이니 참고해주세요. 가족여행으로 오신다, 뭐 친구들이랑 같이 놀러 오신다면은 여기 방 잡고 밑에서 또 잔뜩 드시고 아주 그레이트하죠? 그래서 여기 키타큐슈에는 호텔도 많고 머물 곳도 많아가지고 어디에서 머무시든 뭐 다 만족스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로 직접 묵었던 숙소들만 이렇게 알려드렸고, 혹시나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물어보시면은 제가 성심껏 숙소에서 묵었던 리뷰가 어땠는지 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숙소 소개를 했으니까 이제 돌아다니면서 맛집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이런 숙소나 카페 공용 와이파이 여행 때 많이 이용하시죠? 근데 이런 와이파이가 해킹에 진짜 취약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최근에 신용카드가 도용이 돼가지고 갑자기 뭐 호주 교통국 이런 데서 결제가 된 거예요. 저 호주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그거 환불 받는 것만 해도 한두 달 걸린다고. 그때부터 진짜 보안을 중요하게 생각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갑자기 뭐 이렇게 물 흐르듯이 이 뭔 소리를 하는 거냐라고 물으신다면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마침 소개하기 전에 광고 잠깐만 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킹으로부터 우리의 안전한 정보를 지키기 위해 노드 VPN이 필요합니다. 무료 VPN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느려 터지고 광고 나오고 심지어 내 개인정보를 오히려 팔아 넘기는 그런 VPN들도 있잖아요. 하지만 노드 VPN은 글로벌 1위, 속도도 제일 빠르고 사용자의 정보를 저장하지 않아서 안전합니다. 앱을 켜고 빠른 연결 보호하기 버튼만 누르면 끝! 내가 있는 위치와 동일한 가상 서버로 연결이 돼요. 그럼 이제 내가 주고받는 정보들이 암호화되면서 보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연결 국가도 설정할 수 있어요. 이게 좋은 점이 해외에서는 접속이 차단되는 쿠팡플레이 같은 OTT 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 일본에서 접속한 상태로 쿠팡플레이를 들어가면 현재 위치에서는 접속할 수가 없다고 뜨지만 노드 VPN을 이용해서 한국 서버로 접속한 뒤 다시 쿠팡플레이를 실행해보면 사람들은 이곳을 도모의 아지트라 부른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재생이 됩니다. 지금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 노드 VPN을 구독하면 할인과 함께 플러스 4개월 추가까지 많이 이용해주세요. 그러면 바로 저의 키타큐슈 맛집들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야키토리 혼진. 이곳은 여자친구가 알려준 야키토리 맛집인데요. 여기 올 때마다 한국인을 본 적이 없어요. 진짜 현지인들만 아는 찐맛집이죠. 바로 앞에서 구워주는 야키토리가 진짜 맛있고, 제일 특색이 있는 게 손님이 오면 북을 쳐줘요. 정말 일본 감성 제대로인 곳이죠? 야키토리 주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세트 메뉴가 구성되어 있으니 이걸로 주문하시면 되고, 야키토리는 물론 다른 음식들도 맛있는데 여자친구의 추천 메뉴는 버터구이 감자라고 하네요. 두 번째, 이시다 이치류 라멘. 이치란 라멘 말고 다른 곳 없나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곳이에요. 돈코츠 국물이 이치란 라멘보다 더 진한 느낌이라 맛있고, 사장님도 친절하시고 가게 분위기도 너무 좋아요. 이거 보니까 또 먹고 싶네요. 라멘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서 꼭 드셔보세요. 세 번째, 대중주점 홈런 식당. 이곳은 가성비 좋아하시는 분들과 생맥주 좋아하시는 분들께 무조건 추천드리는 곳입니다. 맥주가 한 잔에 200엔이거든요. 그것도 삿포로 생맥주가요. 저렴하게 맥주 흡입이 가능합니다. 최고. 주문은 여기 QR코드를 찍어가지고 그냥 핸드폰으로 주문하면 되거든요. 여기 보면은 다 사진들이 있어가지고 뭐 주문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800원짜리 햄카츠, 그리고 3,000원 교자. 음식도 가격이 저렴한데 양이 많지 않지만 맛있어요. 근처에 맥주 싸게 파는 가게들 많이 있는데 여기가 제일 음식이 맛있더라고요. 낮부터 새벽까지 영업하는 곳이라 낮술은 물론 2차 3차로도 가기 좋은 곳이니 무조건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오자쿠라 이자카야. 여기는 진짜 대식 가이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음식이 진짜 맛있는데 양도 엄청나게 많아요. 메뉴는 다양하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양이 3, 4인분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엄청나죠. 이 가라아게랑 이거 마요이가 먹고 싶다고 했던 에비마요, 이게 하프 사이즈, 이거는 쿼터 사이즈예요. 진짜 엄청 커요, 가라아게가. 그리고 파스타, 이것도 하프 사이즈. 그러면은 뭐또 왔고
아니 이게 반 사이즈야. 와. 하프 사이즈로 주문하면 음식값도 반값이니까 엄청 저렴한 가격으로 엄청 배부르게 먹을 수 있습니다. 좀 배 터지게 먹었는데 둘이서 4,810엔. 그나마 제가 술을 3잔 먹었기 때문에 음식값은 3,000엔 정도? 근데 여기는 갈 때마다 사람이 엄청 많으니까 줄 서 각오하고 가셔야 합니다. 5번째, 야키토리쿄. 여기는 고코라와는 조금 떨어진 나카마라는 시골 마을에 있는 이자카야인데요. 여자친구의 단골집이거든요. 꼭 넣어달래요. 간판이 없어서 외관만 보면 이게 가게인가 싶지만 들어가 보면 일본 감성 터지는 이자카야가 쫙. 여기 야키토리가 진짜 제가 먹었던 야키토리 중 가장 맛있는 곳이었어요. 야키토리가 좀 더 촉촉한 느낌이 들거든요. 소도시 산책 즐기고 이곳에서 한잔 해보고 싶다 하신다면 꼭 가보시길 추천드려요. 배 터지게 먹었으니까 이제 좀 걸어야죠. 기타큐쇼 왔는데 여기 안 가면 손해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행지 총정리 들어갑니다잉. 저는 리버워크라고 여기 기타큐슈에서 나름 제일 큰 쇼핑몰입니다. 그 앞으로 저기 보시면 고쿠라성이 보이죠?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슬슬 걸어가면 보이는 고코라성부터 시작해보죠. 고쿠라역에서 여기까지 걸어서 한 10분? 그래서 저쪽에서 엄청 많이 드셨다 뭐 소화가 안 된다 하면은 가볍게 이렇게 산책하시는 것도 좋고 여기 고쿠라성이 은근히 볼거리가 많습니다. 이 안에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티켓은 350엔인데 그 박물관에 있는 딱 그 느낌. 미니어처도 되게 예쁘게 잘 만들었고 진짜 사람들 같아. 아니 되게 퀄이 좋죠. 일본 역사에 어느 정도 흥미 있으신 분들은 더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진도 찍을 수 있다. 맨 위로 올라오면은 전망대가 있습니다. 전망대라고 하기엔 좀 볼거리가 없긴 한데 그래도 여기서 커피도 한 잔 간단하게 마시면서 기타큐슈 고쿠라의 이곳저곳을 나름 볼 수 있다. 고쿠라성 바로 옆에 있는 리버워크는 그냥 쇼핑몰인데요. 제가 추천하는 곳은 따로 있습니다. 저기 위에서 찍으면요 사진 엄청 예쁘게 찍을 수 있거든요. 1층은 뭐 그냥 평범한 쇼핑몰처럼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 주세요. 여기 4층으로 올라오시면은 NHK 방송국 있는 곳. 여기에 보시면은 음식들도 딱 파는 푸드코트가 이렇게 있고 여기 사이제리아 있는 곳 옆으로 이렇게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짜잔 이렇게 더 깔끔한 전망대 뷰를 볼 수 있다는 거. 저기 전망대는 다 막혀 있잖아. 근데 여기 전망대는 뻥 뚫려 있다고. 그리고 여기 고쿠라성 있는 곳에서 이쪽에 보면 리버 뮤지엄이라고 조그만한 박물관이 있습니다.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고 보시면은 이렇게 전시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걸어서 힘들어. 근데 또 카페 들어가기에는 또 뭔가 돈 내는 거 싫어 하시는 분들은 여기 오셔가지고 잠깐 쉬시면 됩니다. 바로 앞에 있는 강에 이렇게 뚫려 있어가지고 여기 뭐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나름 조그만 수족관도 있다는 거. 물이 굉장히 더럽지만 또 이렇게 박물관 조그만 여러 가지 또 볼거리도 많아요. 무료인데 은근히 볼거리가 많습니다. 이런 거북이 같은 것들도 있고요. 파충류, 뱀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고쿠라성 여행하시고 여기 이렇게 잠깐 또 돌아다니시면서 휴식 취하기도 아주 좋다라는 작은 꿀팁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여행지 일본 왔으니 덕질 한번 가야죠. 도쿄에 아키하바라가 있다면 기타큐슈엔 아르아르 시티가 있습니다. 온갖 피규어와 애니 상품들이 한가득 있어서 덕질하시는 분들께 완전 보물창고예요. 바로 그날의 칼날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고 여기 보면은 다 피규어입니다. 피규어. 장난 아니죠. 그래서 오타쿠이신 분들이 오면은 너무 완벽하게 쇼핑을 즐길 수 있는 그리고 구경만 해도 너무 좋고 피규어도 너무 싸서 좋아. 인기 있는 피규어들, 핫한 진격의 거인 굿즈들 이런 거 200엔. 뭐 하나 꿀팁을 드리자면 요거랑 요거 똑같은 건데 가격이 다르죠. 이건 2,500엔이고 이건 2,200엔. 이게 중고품 피규어라서 상태가 조금 안 좋은 것들은 조금 싸게 팝니다. 근데 상태가 안 좋아도 뭐 그렇게까지 안 좋진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1층부터 6층까지 피규어샵이 쫙 있으니까 다 돌아다녀 보면서 제일 싼 걸로 사세요. 특히나 이렇게 포장 안 된 것들 이런 거 뭐 상관없으시면은 이런 거 사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와, 샹크스도 680엔밖에 안 하잖아. 지금 이 피규어도 UFO 게임에 있거든요. 근데 1,000엔에 팔아요. 근데 인형 뽑기로 뽑으려고 하면은 진짜 안 뽑을 때는 3,000~4,000엔 들 때도 있거든요. 차라리 사는 게 낫다 하는 점 알아두시라. 드래곤볼 피규어 5,000크스 이것도 보통 한 1,500엔 이상 하는데 여기선 600엔. 거기다가 놀라운 게 세금 포함 가격 600엔이었어. 장난 아니야. 엄청 싼 거예요 진짜. 귀여운 5,000크스 깨또다제. 그리고 또 일본 여행하면은 뭐가 떠오르시나요? 바로
온천 여행 아니겠습니까? 키타큐슈에서 추천하는 온천이 한 군데 있는데 여기 시내에서 좀 떨어져 있어요. 하지만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그걸 타고 가면 됩니다. 고쿠라역 뒤쪽으로 오시면은 빨간 우체통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면은 온천으로 가는 셔틀버스가 와요. 무료입니다. 코로나 온천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름이 그렇죠? 코로나? 코로나가 터졌을 때 직격탄을 맞지 않았을까라는 거를 항상 상상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목욕 키를 받고 계산은 나갈 때 하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식당도 있고 이런 간단한 기념품 거리도 살 수 있고요. 여기 이렇게 로비에서 쉴 수도 있고 그러면 온천을 즐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목욕탕도 잘 되어 있고 노천탕도 엄청나게 넓고 좋습니다. 마무리로 커피 우유까지 때려 넣어야 온천 여행 완성. 바닥으로 돼가지고 온천물이 흐르는 그 돌판이 있어요. 딱 누워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너무 좋고 진짜 완전 추천합니다. 그리고 다시 버스를 타고 고쿠라역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이 점원분한테 이 버스 티켓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볼링도 있고요, 파친코도 있고, 시네마도 있고, 여기 또 인형 뽑기 잔뜩 할 수 있는 게임장도 있고 아주 그레이트합니다. 안에 뭐 샴푸나 바디워시나 이런 건 다 있는데 수건이랑 그리고 뭐 면도기, 치약, 칫솔 이 정도만 챙겨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층에는 이렇게 영화관도 있는데 기념품 같은 거 구경할 게 또 있으니까 잠깐 올라오셔서 구경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은혼 이렇게 그리고 이런 영화 포스터 같은 거 있잖아요, 설명하는 거 이런 것도 무료로 가져갈 수 있으니까 이거 챙겨가세요. 이런 거 집에 가져가가지고 딱 걸어놓으면 인테리어 소품 되잖아. 이거 가져가야 돼. 진경의 거인. 셔틀버스도 밤 10시까지 운행을 하니까 여행 마무리 코스로 가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다음 여행지 쇼핑 빼놓으면 섭하죠. 고쿠라역에서 지하철로 30분 거리에 있는 스페이스월드 키타큐슈 아울렛. 온갖 브랜드들이 모여있는 아울렛이라 아이쇼핑만 해도 재밌으실 거예요. 쇼핑몰에 오신다면은 제가 제일 추천드리고 싶은 음식이 있습니다. 이 건물에 있는 푸드코트로 오면은 있는 함바그 가게인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짜잔. 이렇게 밥이랑 스프, 샐러드 세트로 해가지고 1,800엔. 여기 있는 돌판에다가 올려가지고 구워 먹는. 짠. 하나하나씩 구워 먹으니까 야키니쿠 먹는 느낌도 나면서 고기도 너무 질이 좋고 맛있고. 후쿠오카 하카타에서도 같은 가게가 있는데 거긴 줄 서 먹어야 하거든요. 여긴 프리패스. 스테이크도 진짜 최고입니다. 여기 오신다면 이거 꼭 드세요. 마지막 하이라이트, 키타큐슈의 감성 소도시 모지코입니다. 여기가 이제 레트로한 감성으로 유명한 모지코라는 마을입니다. 레트로한 건물들 사이를 걷다 보면 내가 진짜 일본 소도시에 왔구나 하는 느낌이 빡 듭니다. 여기는 키타큐슈 여행을 오신다면은 무조건 오셔야 할 곳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거 보세요. 뷰가 엄청나죠? 여기 간몬대교라고 이제 큐슈랑 여기 혼슈를 이어주는 이 다리 구경하면서 이 바다 구경 쫙 하면서 산책하면 너무 좋습니다. 진짜 가다 보면은 레트로한 건물들도 많아서 사진 찍기도 너무 좋고 저기 반대편에 보면은 시모노세키가 또 한눈에 잘 보입니다. 매년 8월 13일에 여기에서 불꽃놀이 쇼를 하거든요. 먹을거리들 파는 거 쫙 깔아주고 사람들 다 돗자리 펴고 여기서 쫙 있고 불꽃놀이도 엄청 예쁘거든요. 혹시나 이제 8월 13일 날에 일본 후쿠오카나 키타큐슈 여행을 가신다 그러면은 무조건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바로 앞에는 저 박물관이거든요. 저기도 공짜로 구경할 수 있는데 퀄이 굉장히 좋아요. 저기도 한번 오랜만에 가봐야겠구만. 여기 전시장으로 딱 들어오면은 짜잔, 되게 예쁘죠? 옛날 거리를 그대로 재현해 놓은 거리가 있는데 엄청 고퀄로 돼 있고 사진 찍기 진짜 좋습니다. 여기도 여기 무료니까 그냥 모지코 오셔가지고 가볍게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사진 찍고 다니시고 그런 거기도 너무 좋습니다. 바나나가 처음 들어온 곳이래요, 모지코가. 그래서 바나나를 상징적으로 유명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뭐 바나나 시켜 먹을 수 있지만 옛날에는 막 기영이 바나나 먹고 막 울고불고 난리치지 않는 엄청난 부의 상징이었죠, 옛날에는 바나나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바나나가 들어온 게 뭔가 엄청난 자랑거리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해서 그런 식으로 만든 것 같더라고. 그리고 5층으로 올라오면은 풍경을 볼 수 있는 전망대도 이렇게 올 수 있습니다. 짜잔. 와, 오늘 날씨 대박이다. 너무 예쁘네. 건너편 시모노세키와 간몬대교 모지코 풍경이 한눈에 보이는 완벽한 전망대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는 거. 역시 여기는 올 때마다 그냥 기분이 좋아. 특히나 이렇게 날 좋을 때 오시면은 너무 나이스한데 바다 옆에 있다 보니까 바람이 엄청 많이 붑니다. 겨울에 오면은 많이 추울 수 있으니까 옷을 단단히 입고 오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저기 있는 간몬대교도 걸어서 갈 수 있는데 여기 다리 위로 걸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밑에 있는 해저 통로로
해서 걸어가야 됩니다. 저는 예전에 영상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보면은 다리가 엄청 길어 보이는데 해저 통로로 가서 걸어가면은 한 10분 15분이면 가요. 전망대도 좋긴 한데 뭔가 조금 풍경이 조금 아쉽거든요. 저기 있는 거 보이시죠? 오지코 전망대가 있습니다. 저기로 한번 또 가보도록 할게요. 오지코 레트로 전망실.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300엔이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가 진짜 뷰가 진짜 오지입니다. 여기가 특히 저는 여기 뷰를 굉장히 좋아해요. 짜잔, 진짜 예쁘죠 여기. 가격도 싸고 진짜 올라올만해. 이게 밤에도 엄청 예쁩니다. 밤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당일 입장권이 있으면은 한 번 더 재입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낮에 한번 보고 또 주변에 뭐 시모노세키 갔다 오시거나 한 다음에 다시 와가지고 야경 구경까지 알차게 즐길 수 있다는 거. 확실히 여기서 보는 게 와, 뷰가 너무 좋고 뻥 뚫려 있어서 좋다 진짜. 오지코가 규슈에서 최초로 맥주 공장이 만들어진 곳이래요. 이 맥주들도 다 맛있거든요. 풍경을 보면서 마시는 맥주, 이거 진짜 오지입니다. 살짝은 바나나 향이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대신에 여기 안주는 맛이 없어요. 안주는 시켜 먹지 마세요. 그냥 맥주 한 잔만 즐기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모지코 오면 무조건 해야 하는 거, 배 타고 5분만 건너가면 바로 시모노세키 가로토 시장이 나옵니다. 금토일 주말에만 열리는 초밥 시장이 있거든요. 한국에서 갓 잡은 싱싱한 횟감으로 만든 고퀄리티 초밥을 내 마음대로 골라 담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600엔. 좀 가격대가 있긴 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여기가 오후 3시에 영업 종료거든요. 한 오후 2시, 1시, 2시 늦게 오면은 이 초밥 떨이 판매를 합니다. 그때 오셔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회가 진짜 회전 초밥 이런 데서 먹는 회랑 이 급이 달라. 와, 회가 쫀득쫀득한 맛이 나요. 오버헤드 1,000엔밖에 안 한다. 오, 싸. 하나 먹어볼까? 시모노세키의 명물 모거회도 1,000엔에 즐길 수 있다는 거. 와, 나 모거 처음 먹어봐. 엄청 쫄깃쫄깃하구나. 모거. 와, 우리나라에서 모거 먹으려면 얼마야. 이런 고급 요리를 이렇게 간단히 즐길 수 있는 게 너무 좋네요. 권력이 느껴지십니까? 한 번에. 왜 가로토 초밥 시장은 금토일밖에 안 합니다. 그 외에 다른 날에 오면은 그냥 수산시장만 열려요. 초밥 시장이 열리는 날은 금토일이니까 여행 계획 잘 세워가지고 오시면은 아주 맛있는 초밥을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모지코와 함께 시모노세키 가라토 초밥 시장까지 알차고 완벽하게 즐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제 겨울 동안 배달 알바도 하고 이렇게 광고도 여러 건 들어와가지고 다음 여행을 떠날 비용이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또 바보 같은 재밌는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어떤 여행을 떠날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지켜봐 주시고 여러분도 도전하세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어이. 기타 큐슈 여행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추천한 곳 꼭 가보시고 1위 노드VPN도 꼭 사용해보세요.